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널리스트 편경자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주봉만 살펴볼 생각입니다. 앞으로 2주 동안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참고해 보실 만한 게 현재 저 같은 경우에는 29K 부근에서 비트코인을 거의 다 매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매도했으니까 다시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되냐 이런 걸 고민하고 있겠죠. 그래서 매도라기보다는 매수에 가까운 영상이고 이 1년이라는 기간 또는 한 반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사람은 어떻게 매매했을까? 이런 내용은 23년 투자 계획이라고 제 채널에 들어가 보시면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매도했고 왜 매수했고 이런 것들은 여기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장 분위기상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뭐냐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비트코인의 주봉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주봉의 이평선이 5일선, 21선, 60일선으로 세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세팅과 같을 때 5일선 맨 위에 있고 21선 올라왔고 60일선 가장 마지막에 깔려 있고 정배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올라가야 되죠. 지금 상태는 어떻죠? 전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태예요. 제 이전 영상에서 19년도에 이런 구간이 있었는데 정배열 상태가 만들어지자마자 피뢰침으로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약세 하락장이 시작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상승은커녕 그냥 하락만 겨우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정말 약세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해설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장을 천천히 정리해 본다면 23년도 초 1월 15일 기억하시죠? 5일선이 21선 골크를 만들고 그 위에서 상승 추세가 나오면서 그냥 누가 봐도 상승 추세다, 상승장이다 라고 정의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평선뿐만 아니라 캔들조차도 21선 위에 있었다라는 점을 주목해 볼 만하고요. 저는 굳이 여기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러한 상태라고 적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왜 제가 이런 식으로 적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5일선과 21선이 있고 5일선과 21선으로 인해서 장이 어떻게 정의되고 있는지를 나타냈습니다. 시기를 본다면 2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의 장이고요. 제가 지금 마우스로 표시하는 게 5일선의 움직임입니다. 하늘색은 밑에 깔려 있고요. 그럼 5일선이 21선 위에 있으니까 빨간색 상승장이다. 하지만 데드크로스로 인해서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하락장이다. 그리고 상승장이다, 하락장이다, 상승장이다. 이런 것들이 정의가 가능해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주봉상 봤을 때 5일선과 21선의 상관관계가 너무나 큰 신뢰성을 가져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거의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으니까요. 후반형으로 되더라도 그 장에 대한 정의는 거의 정확한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 3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3년조차도 상승장 21선 위에 있고 5일선이 21선 위에 있고 하락장 5일선이 21선 밑에서 논다. 그리고 네모 표시로 된 거는 횡보장 하락과 상승, 하락과 상승 이런 횡보장이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전으로부터 또 3년 전에도 짧은 상승 그리고 하락의 이어짐 이런 식으로 5일선과 21선을 정의할 수 있고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지고 5일선을 순탄하게 타면서 13년도, 17년도의 장은 상승장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은 이 21선과 5일선을 타고 가는 15년도 말 그리고 한 2년 정도, 1년 반 정도 흘러갔던 장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봐야 되는 자료예요. 가끔 차트를 보면은 뭐 약간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이거는 기억해야 된다. 이거는 나중에도 반복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5일선이요. 21선 위로 이런 식으로 올라타요. 지지가 계속되고요. 상승세는 계속됩니다. 조금 침범을 하더라도 전체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에 표시한 그림하고 거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이런 거를 보고요. 5일선이 21선을 타고 상승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음 부가적으로 한 번쯤 체크를 해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봉 이평선 5일선과 21선, 60일선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5일선과 21선은 절대 지표다.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추세는 여기서 정의가 된다라는 점을 아셔야 되고 제가 숫자로 표현을 했지만 신뢰성은 80에서 90%가 된다. 뭐 방금 봤듯이 일시 이탈 아니면은 아까 나왔던 중첩 아까 생략했지만 잠시 이탈이라는 부분 이런 10에서 20% 자료만 제외한다면 신뢰성은 80에서 90%다. 이 정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아까 질문이 뭐였죠? 5일선과 21선 상관관계에 의해서 지금 장을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장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요. 한 반년 전, 한 5개월 전으로부터 변곡점이 생겨났고요.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변곡됐습니다. 추세가 변동됐어요. 그러면 이 상승이 계속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그러면은 또 언제 변동이 될지 이것을 고민하면 되겠죠. 제가 봤었던 그림은 횡보를 한다면 7월이지만 지금 5일선 무빙만 봤을 때 굉장히 가파르게 꺾였어요.
그러면 데드크로스를 좀 조심해야 되겠죠. 왜냐? 우리가 봤었던 5일선, 21선 상관관계에 의해서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고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이미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전 자료를 본 거고요. 자, 그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동그라미 표시한 구간, 데드크로스가 암시가 된다, 문제가 될 시기다, 이런 것들을 암시하고 있는 시기는 5월 29일, 6월 5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주 뒤나 3주 뒤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 달 말이 가장 핵심이고. 그래서 뭘 해야 되냐? 그래서 문제가 뭔데? 2주 뒤가 중요한 포인트라는 건데 미리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게 무조건 좋겠죠. 그래서 아래에는 두 가지 사항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1번하고 2번인데요. 5일선과 21선 간의 상관관계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만약에 상승장이라면 21선을 타고 5일선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존재하는 거고, 아니라면 우리가 봤었듯이 상승장은 생략되었다. 그냥 데드크로스를 만들어내고 약세장 하락으로서 흐를 것이다. 2번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두 가지 안에 생겨나게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 제가 방송에서 말하는 경우 저는 2번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금화를 해놨어요. 20%를 제외한다면 지금 현재 그냥 현금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2번을 보고 있는 상태다 적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1번으로 진행된다면, 우리 시나리오와 별개로 간다면 이것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투자는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오고, 이런 이중 관점, 이중 시나리오를 작성하더라도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다. 제가 이번을 선택해야 됐잖아요.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5월 말, 2주 뒤에는 정말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4월 전에 발생했던 문제랑 같은 문제, 같은 패러다임, 같은 메타입니다. 뭐가 똑같은 거냐? 이 4월 전에 있었던 차트인데요. 16에서 17 또는 15K 지난 저가가 발생했었고, 더블 바텀 또는 트리플 바텀이 나왔던 구간입니다. 지난해 11월 달과 12월 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실시간 차트를 본다면 비트코인은 주봉상 21선, 5일선 골든크로스도 발생하지 않았고요. 내가 만약 매매하고 있었다면 한 달 전 또는 한 달 반 전에 FTX 이슈가 터져서 21K에서 16K까지 나락을 갔었어요. 그만큼 장세는 안 좋았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그로부터 한 반년 전에는 루나로 인해서 또 하락을 했었고, 계속 그냥 계단식으로 하락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리고 이때 장에 대한 예측은 두 가지로 갈렸었죠. 바닥 나왔다, 이제부터 반등을 시작한다. 또는 한 번 더 무너지고 14K나 15K까지 내려간 다음에 올라갈 것이다. 지금 그림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냥 반등한다, 아니면 더 내려갔다 반등한다. 똑같은 문제였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정답을 내놨냐? 저의 경우에는 제 선택은 30에서 50%, 3분의 1이나 2분의 1 비중을 매수하고 그 다음 추가 매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더 빠지더라도 추가 매수, 원래 전략이었던 골크가 나오더라도 추가 매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고, 결국 정답지는 나와 있지만 추가 하락 없이 상승을 해서 골크에 매수를 했고, 나중에 매도를 해서, 비교적 최근이죠, 이렇게 큰 비중으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자료를 보고 지금을 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똑같은 문제가 나중에도 나오고 지금도 나오고 5개월 전에도 나오고 계속 반복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는 동영상을 찍는 사람이라면은 이중 시나리오보다 너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말을 해야 된다. 제 선택을 말해줬잖아요. 저는 1번 안 보고요. 2번만 봤어요. 근데요, 여러분들은 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가장 무난한 선택이 뭔지 제시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30K 이하라고 작성한 가격은 30K부터 지금 현재 가격대, 그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매수 가격이 있는 거고, 2번은 제가 원래 매수하려던 가격, 2번에 매수 가격이 있는 겁니다. 1번에서 33%를 매수를 하고요. 2번에서 50% 또는 66%, 3분의 1을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장에 적극적으로 단타를 개입하지 않고 그냥 직장인으로서 그냥 크게 먹고 크게 빠지고 그냥 장투로서 접근하고, 크게 손해보기는 싫지만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장에 개입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그냥 최선의 선택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어떤 패러다임에 빠지냐? 매수한 가격적으로 좀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방금 방법으로 매수를 한다면은 25.3K, 이 가격의 평단가가 형성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에서 매수를 하니까 23.7K, 한 10% 위아래 약간의 평단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하고 좀 다르잖아요. 맨날 장을 보고 있고, 또 나는 매수하지 못하더라도 올라가면 그냥 매수하면 되니까 저는 그냥 3번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내려갈 때 매수하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냥 일반인이시면은 2번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정말 이거는 거짓 하나 없이 그냥 2번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번을 좀 생략했는데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이 2번을 선택하고 올라갔을 때 3분의 1 비중을 매수했으니까 적어도 여기서 33%는 매수한 거거든요. 올라가더라도 추가 매수하기는 쉬우실 거예요. 내려가더라도 추가 매수하기 쉬우실 거고 그냥 2번을 선택하시는 게 일반인으로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좀 반복을 드리지만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가 분명히 와요.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을 거고 저도 그건 알아요. 그리고 저는 이게 투자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도 분명히 온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가볍게 보더라도 오늘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선택을 해야 되고 걸어갈지 전철 탈지 택시 탈지 선택을 해야 되고 내가 직장을 선택을 하면서 이 직장 갈지 저 직장 갈지 내가 오늘 상사한테 이런 말을 들었는데 얼마나 피드백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할지 그리고 내가 인생의 반려자를 만났을 때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선택 분명히 오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비트코인이 2주 안으로 이런 선택의 시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고 저는 여기서 매수할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선택할지 모르겠는데 이번 주 안으로는 좀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장 나쁘게 보고 있는 거는 이게 뭐가 나은지도 모르고 내 취향도 모르겠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지나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선택 자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매수도 못하고 매도를 못해요. 지난 장을 한번 생각해보면 지난 저가에서 아무것도 못 사고 이번 4월 말 또는 5월 초 그 비슷한 시기에 29K 부근에서도 팔지도 못하고 싼 가격에 사지도 못하고 비싼 가격에 팔지도 못하고 또 지금 또 하락을 한다면 또다시 못 사고 그냥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니까 하나의 습관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미리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저는 요즘 장을 보면요. 너무 예전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딱 4년 전이네요. 19년도, 17, 18년도 지나서 19년도 장에서 비트코인이 약세장이던 시절에 가격과 상관없이 사람들한테 비트코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비트코인과 관련된 걸 말을 할 때 사람들의 반응은 비슷했어요. 야, 요즘 그거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비트코인 사기 아니냐? 결국에는 그냥 망할 것이다. 아마 그때 비트코인에 투자하시던 분들은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이런 말들이 많았었고 스ን트의 여물어 짤 아니면 에이다의 진짜 내 돈이 아니라서 그럽니다 짤 영착은 뭐건 못된 것 같습니다 짤 다 그때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지금과 매우 겹쳐 보입니다. 제가 최근에 올렸던 쇼츠 영상인데 댓글에 좋아요 수를 보면요. 다 도박장, 돈 세탁, 도박 그 이상이다. 많은 사람들, 많은 일반인이 여기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을 때예요. 비트코인의 회의적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때를 돌이켜보면은 비트코인이 1,000만 원 이하였거든요. 600, 700, 800만 원대. 그 가격대에서 지금과 매우 유사한 상태에 있는데 불과 한 2, 3년 지나자마자 비트코인의 가격은 10배가 뛰었고요. 지금 현상과 똑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암울하게 보고 있고 당장 내년이나 2년 뒤에는 비트코인의 위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저는 물론 1년 정도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2년 뒤, 3년 뒤에는 지금과 많이 다를 거라고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적어놨어요. 살 수 있을 때 사야 된다. 이건 오늘 관점이라기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고요. 또 마지막으로 명언 하나 추가를 했는데 재매수하는 입장에서 도움이 될 어구라고 생각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폭락하기 직전에 시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근사할까? 하지만 아무도 폭락 시적을 예측하지 못한다. 게다가 시장에서 빠져나와 폭락을 피한다고 해도 다음 반등장 전에 다시 시장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어디에 있는가? 피터 린치의 글이고요. 재매수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웰시에서 뉴스 거시경제 이런 부분을 정리해주는 텔레그램 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원 제한이 있는 방이고요. 200명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슈들을 정리해서 어떤 것들이 지금 곽광을 받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이 방을 통해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을 클릭해보시면 링크가 나와 있을 거고요. 링크를 누르시면 방에 입장이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게 모바일이다 보면은 더보기란이 어딨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마우스 포인트가 있는데 표시되는데 이거를 누르면은 링크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황방 입장해 주시고 인원 제한 200명이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평경장이었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